안녕하세요. 닥터 박미수입니다. 단백질 중심 식사,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간식, 단백질 음료, 근육을 만들겠다고 단백질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군요. 정말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길까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긴 하지만 재료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소화, 대사적인 구멍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단백질만 있고 소화흡수 시스템이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단백질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단백질만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유산균, 즉 장내 미생물입니다. 유익균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장벽을 안정화시키며 면역 시스템과 근육 합성 사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게 됩니다. 유산균이 부족하면 장 점막은 약해지고 염증이 늘어나고 근육을 만드는 대사회로가 억제됩니다. 아미노산은 흡수되지 못해서 찌꺼기가 되고 면역은 교란되고 근육은 더 이상 합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멍은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하는 데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시지만 기능학적으로 보면 식이섬유는 근육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핵심 기반입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며 제가 많이 강조하죠. 단세 지방산, 숏체인 패티애시드를 통해 염증을 낮추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즉 근육으로 단백질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는 거죠. 즉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장내 환경은 산성화되고 유익균은 사라지고 결국 근육이 생기기 위한 대사적 조건이 무너지게 됩니다. 장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넣어도 근육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미량 영양소와 미네랄입니다. 단백질 합성에는 수십 가지의 효소 반응이 동원되며 이때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등이 조효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ATP 생성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이고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 내 수용체에 작용하여 단백질 전환 효율을 조절합니다. 아연은 면역과 근육 재생의 연결고리이며 비타민 B9는 단백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핵심 경로를 가동시킵니다. 이 미량 영양소와 미네랄이 결핍되면 단백질은 흡수되어도 쓸 수 없는 상태, 즉 대사적 고립 상태가 됩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이죠.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긴 하지만 그 재료가 근육으로 잘 쓰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장, 안정된 미생물 생태계, 식이섬유 기반의 대사 환경,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미네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로 빠지게 되면 단백질은 쌓일 뿐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고도 필요하고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일까요? 바로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가 근육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근력운동 직후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를 가리켜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대에 단백질과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세포가 아미노산과 글루코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근육 합성이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자, 언제가 아나볼릭 윈도우일까요? 근력운동 직후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에너지원이 소진됩니다. 이 시점에 20에서 30g 내의 단백질과 소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손상된 근섬유를 빠르게 복구하고 단백질 합성 신호를 극대화합니다. 여러 차례 소량씩 원칙도 잊지 마십시오. 아나볼릭 윈도우가 끝났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3회에서 4회로 나누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면 전 섭취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취임 전 단백질이나 그릭 요거트 등을 섭취하면 잠자는 동안 천천히 아미노산을 공급해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야식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다면, 그래서 탄수화물에 끌린다면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왜 이런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운동 직후에는 인슐린의 감수성과 GLUT4 수용체 활성이 높아지며 체내가 아미노산과 당을 빠르게 흡수해 근육으로 보내는 모드가 된다는 거죠.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은 흥분 상태에서 재료를 즉시 받아들입니다. 이를 잘 이용해야 단백질이 에너지원이나 노폐물로 버려지지 않고 근육 합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근육 형성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오늘 드신 단백질 과연 내 몸 안에서 근육이 되고 있을까요? 혹시 장 어딘가에 쌓여 있거나 염증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박미수의 항노화 OM 혁명 중 머슬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노화의 궤적을 선택할 수 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